어제 친구가 3만 원에 샀다는 그 신발, 오늘 내가 보니까 3만 7천 원이에요. 같은 앱, 같은 상품인데 말이죠. 이거 단순히 타이밍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보는 가격과 옆 사람이 보는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당신의 검색 기록, 소득 수준, 심지어 핸드폰 기종까지 분석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받아도 되겠다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이 충격적인 가격 시스템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일상부터 봅시다. 배달앱 켜면 같은 가게 같은 메뉴인데 배달비가 어떨 때는 2,000원, 어떨 때는 4,000원이에요. 쇼핑몰에서 로그인 안 하고 보면 할인가였다가 로그인하니까 정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항공권은 계속 검색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 통신사는 신규 가입자한테만 6개월 무료 이런 혜택 쏟아붓는데 기존 고객은 정가 그대로죠.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문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가격은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구매자의 프로필로 정해집니다. 당신이 어디 사는지, 뭘 쓰는지, 얼마나 급한지 분석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한국이 이런 시스템에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마다 다른 조건에 익순했거든요. 은행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따라 다르고, 보험료는 개인 이력 따라 달라지고, 통신요금은 가입 시기와 약정 기간 따라 천차만별이었죠. 즉, 같은 서비스, 다른 가격이 이미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정교한 가격 차별을 도입해도 사람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정타는 모든 소비가 앱으로 들어오면서 터졌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배달도 앱, 쇼핑도 앱, 택시도 앱으로 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게 편리한 만큼 당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검색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언제 결제 버튼 눌렀는지, 장바구니에 며칠이나 담아뒀는지 전부 데이터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바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이 된 거죠. 여기에 AI가 결합되면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AI는 묻지 않아요. 이 가격이 적당한가? 대신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낼 수 있는가? 당신이 밤 11시에 배달앱 켰는데 여러 가게 비교 안 하고 바로 주문 메뉴 찾으면 AI는 이렇게 판단해요. 이 사람 지금 배고프고 급하다. 가격 민감도 낮아진 상태다. 그럼 배달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검색했는데 과거에 실제로 비싼 거 산 기록 있고 거주지는 강남이고 기기는 최신 아이폰이면요. AI는 이 사람은 가격보다 품질 중시하는 소비자라고 분류하고 할인가가 아닌 정가 또는 더 높은 가격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해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에요. 우버는 사용자 핸드폰 배터리가 15% 이하일 때 최대 6% 더 비싼 요금 청구한다는 의혹 받았습니다. 배터리 없으면 사람들이 급하게 호출한다는 걸 데이터로 알아낸 거예요. 아이폰 사용자한테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 체계적으로 높은 가격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득 높고 프리미엄 제품에 덜 저항한다는 통계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연구 보면 같은 상품을 같은 시간에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대 23%까지 가격 차이 났어요. 분석된 제품의 4분의 3이 동시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표시됐고요. 이건 항공권이나 호텔 얘기가 아닙니다. 우유, 계란, 빵 같은 일상 식료품에서도 개인별 가격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에도 확산 중이에요. 전자가격표라는 게 그 시작인데 월마트는 2026년까지 미국 내 모든 매장에 설치한다고 발표했고 한국 대형마트도 검토 중입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종이 가격표는 바꾸기 번거로워서 하루에 몇 번씩 가격 조정이 어렵지만 전자가격표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매장 내 수천 개 상품 가격을 몇 초 만에 바꿀 수 있어요. 시간대별, 날씨별, 매장 혼잡도별로 실시간 조정이 가능한 거죠. 더 나아가면 당신이 멤버십 앱 켜고 매장 들어오는 순간 구매 이력 연동되고 어느 코너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추적돼요. 그리고 당신한테만 특별한 가격 보여줄 수 있습니다. RFID나 얼굴 인식까지 결합되면 앱 안 켜도 가능해요.
고급 승용차 타고 와서 명품 옷 입고 들어오면 AI가 이 사람 가격 민감도 낮다고 판단해서 더 높은 가격 보여주는 거죠. SF 영화 같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가능한 수준입니다. 멤버십 시스템도 사실 가장 정교한 데이터 수집 장치예요. 커피숍, 편의점, 마트, 어디든 포인트 적립하려면 앱 깔라고 하잖아요. 소비자는 할인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모든 정보가 실명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가격이 설계되죠. 표면적으로는 유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최대한 많이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가격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한 달에 커피 평균 15잔 산다는 걸 알면 16잔째부터 무료라는 이벤트 띄워서 소비 유도하고 주로 저녁에 장 본다는 걸 알면 그 시간대에 특정 상품 할인 알림 보내요. 하지만 다른 시간에 온 사람한테는 같은 할인 안 줄 수도 있어요. 같은 멤버십인데도 사람마다 받는 혜택이 다른 겁니다. 이쯤 되면 소비자는 도대체 얼마가 진짜 가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뽑은 가격이 정가인지 할인가인지 나한테만 책정된 개인 맞춤 가격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친구는 쿠폰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오는지, 어제는 분명 더 쌌는데 오늘은 왜 올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블랙박스 안에서 알고리즘이 결정하니까요. 기업들은 이걸 정당화하려고 여러 논리를 내세웁니다. 효율성, 맞춤화, 경쟁력 이런 단어들 쓰면서요. 수요 많을 때 가격 올려서 과도한 수요 억제하고 적을 때 할인해서 재고 소진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거죠. 소비자마다 니즈가 다르니까 개인에게 최적화된 가격 제공하는 게 오히려 만족도 높인다고도 해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AI 활용한 정교한 가격 전략이 필수라고도 하고요. 이 주장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경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져 있죠. 과연 이게 공정한가요? 부유한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핸드폰 쓴다는 이유로, 과거에 비싼 물건 샀다는 이유로 같은 상품에 더 많은 돈 내는 게 정당할까요? 반대로 가난한 지역에 살지만 급하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비싼 가격 매길 수도 있어요. 선택지 적으니까 어차피 살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특히 문제는 필수품입니다. 식료품, 생활용품, 의약품처럼 꼭 사야 하는 물건들까지 개인별 가격 차별 적용된다면 이건 단순한 마케팅 기법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시키는 구조가 돼요. 여유 있는 사람은 저렴하게 사고 절실한 사람은 비싸게 사야 하는 역진적 가격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가격 책정에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왜 이 가격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어요. 기업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소비자 간 불신도 만듭니다. 나만 바가지 쓴 거 아냐? 라는 의심이 계속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장 경제의 기본 전제는 정보의 대칭성인데 지금은 완전히 비대칭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 드릴게요. 첫째, 쿠키 자주 삭제하고 시크릿 모드로 검색해 보세요. 과거 기록 없으면 알고리즘이 당신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여러 기기로 가격 비교해 보세요.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같은 상품 검색하면 가격 다를 수 있어요. 셋째, 로그인 상태와 로그아웃 상태 비교해 보세요. 회원 정보 없을 때 오히려 더 싼 가격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급하게 구매하지 말고 시간 두고 여러 번 확인해 보세요. 알고리즘이 당신의 급함 감지하면 가격 올릴 수 있거든요. 다섯째, 멤버십 가입할 때 정말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할인에 현혹돼서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커뮤니티나 지인들과 가격 정보 공유하세요. 비교하다 보면 패턴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개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결국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가격 차별의 기준과 범위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필수품에 대해서는 개인별 가격 차별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삭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가격 차별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학생 할인, 경로 우대처럼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가격 차별은 오히려 바람직하죠. 조기 예약 할인이나 대량 구매 할인처럼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등 가격도 받아들일 만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가격 차별이에요. 지금 확산되는 AI 기반 개인 맞춤 가격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보고 있는 가격은 옆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시스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고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가격인지, 다른 사람은 얼마를 내는지, 이게 정말 공정한지 계속 물어야 해요.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가격에는 단순히 상품의 가치만 담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분류됐는지, 기업이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